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산 키위 수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까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선과장에서 키위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주 지역 기후 여건에 맞게 개량된 속이 노란 스위트 골드 키위로 모두 해외로 수출되는 것들입니다.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골드 키위의 경우 일반 키위보다 당도가 30% 이상 높고 신맛이 적어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야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됐지만 벌써 50톤이나 수출됐습니다. 가격도 일반 키위보다 갑절 가까이 높은 킬로그램당 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수출하게 됐고요. 또한 일본에 집중화되어 있던 수출 시장을 동남아로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스위트 골드 키위를 포함한 제주산 키위 수출량은 160톤, 지난해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출 국가도 일본과 홍콩, 베트남 등 5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유망한 키위를 선발하고 그에 따른 고품질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제주 키위가 고품질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주에서 재배된 신품종 키위가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수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제주 키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지역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6.7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상승률은 2017년 18.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도 12.49%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 3,490여만 원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가장 비쌌습니다. 제주도가 바가지 요금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며 시간당 정액 요금을 받는 관광 행복 택시를 도입했는데요. 개별 관광이 주를 이루는 관광 패턴에도 맞지 않는 데다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면서 이용 실적이 하루 한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연 기자입니다. 30년째 택시 운전 경력을 자랑하는 고영철 씨. 지난해 7월 제주도가 도입한 관광 행복 택시에 등록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택시 운행을 하다 관광객이 예약을 해 배차가 이루어지면 시간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관광 행복 택시로 운영한 실적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에 그칩니다. 관광 택시 등록을 해가지고 약 한 40일, 45일 정도에서 한 번을 나가게 됐고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난해 7월 20일 제도 도입 이후 도내 관광 행복 택시 340여 대의 운행 실적은 135건. 하루 평균 한 건에도 못 미칩니다. 개별 관광이 주를 이루는 데다 렌터카와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주관광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렌터카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관광협회와 관광공사와 같이 협업하면서 육지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하철이나 영화관 이런 쪽에 홍보에 관심을 두고 많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예산까지 추가 확보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택시를 전세 내 여행을 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연간 버스 이용객이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 이용객은 6,245만 명로 전년도에 비해 10.8% 늘었고 지난 1996년 7천만 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교통카드 이용률도 82.8%로 1년 전에 비해 1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제주도는 요금 단일화와 함께 버스 노선이 다양화되고 운행 횟수가 늘면서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해가 바뀌었지만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찬반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도의회 제출 시기도 4월쯤으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경남도 의회 앞. 학생 인권 조례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학생 인권 조례의 무조건적인 철회와 의회 상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와 도의원들은 경남 학생 인권 조례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조례안 상정을 철회하라. 그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조례 찬성 측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1일 시위와 함께 조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집중 행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대도민 서명운동과 배지, 그다음에 차량 스티커를 나눠드리면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본질을 제대로 좀 알려내고 학생 인권 조례 추진에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례 추진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해에서 올해로 도의회 제출 시기를 넘긴 학생 인권 조례는 2월 말 학교장 등의 의견 취합과 3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감의 조례 설명 일정, 그리고 통상 3주 정도 걸리는 법제심의위원회 일정을 감안하면 4월쯤 도의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를 넘기면서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최종안이 나오고 도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좁은 골목이나 전통시장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은 초기에 진화를 못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충북소방본부가 이런 곳에 화재 진압을 위해 오토바이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재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황색 오토바이에 탄 소방대원이 전통시장 골목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충북소방본부가 도입한 배기량 292cc 화재 진압용 오토바이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먼저 도착해 초기 진화를 담당합니다. 진화 작업은 물론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는 차량 정리도 도맡습니다. 소방서 반경 2.5km 이내의 전통시장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이 화재 진압용 오토바이가 활용됩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화재 진압용 오토바이의 대당 가격은 대략 1,000만 원.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서 10여 년 전부터 도입했지만 제때 활용되지 못해 예산 낭비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자주 넘어지는 데다 전담 인력도 없어 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충북소방은 숙련된 전담대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위험에도 대처한다는 계획. 주택 밀집 지역하고 상가 밀집 지역, 그리고 이런 전통시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화재 진압대를 배치를 해서 그러나 출동대원 혼자 6.5kg짜리 소화기만으로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차량 진입 곤란 지역, 시장 밀집 지역이라든지 고지대 주택 밀집 지역에 선착 출동하여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이번에 도입된 화재 진압용 오토바이는 청주에만 2대. 충북소방본부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다음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희원입니다. 한 주 시작인 오늘 무난한 공기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합니다. 현재 기온 8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11도로 예년 수준을 3도 정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애월과 조천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남부 지역은 6도 내외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지역도 흐린 가운데 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성판악은 영상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별다른 결빙 구간은 없어서 원활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섬 지역의 하늘은 흐리겠고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오후부터 물결이 점차 높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길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이도 이동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불이 나 입주객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오피스텔 내부 6제곱미터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8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 14주년을 맞아 원희룡 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 사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기념 메시지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넘어 경제 분야까지 대북 협력을 확대하고 제주포럼과 국제스포츠대회 등의 북한 대표단을 초청해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평화의 섬 지정 때부터 추진해온 평화 실천을 위한 17대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도민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시도별 규칙적 운동 실천율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34.3%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31%로 남성보다 6%포인트 낮았고 전국에서는 울산이 44.5%로 제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장애인용 특수차량 5대를 추가로 도입해 46대로 늘리고 현재 35대인 임차 택시를 2대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좌읍과 표선면, 한림읍에 특수차량 차고지를 설치해 읍면지역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은 24만 8천 건으로 1년 전보다 65% 늘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가 제주도 내 전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현재 읍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를 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택시, 카드 업계와 협약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택시는 70살 이상 노인이 1회당 7,000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월 평균 이용 횟수가 2만 8천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공론화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된 위원은 공론화 의제 선정과 공론화 청구권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년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수기형 공론화 방식으로 도내 교육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